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책 내용 또 요즘 열일하고 계시죠? 열일하는 게 보여. 아, 그래요? 네, 또 방송도 여러 개 나와. 네. 게임 무슨 위원장이잖아요. e스포츠 위원장. 아, e스포츠 위원장이죠.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뭐요? 오늘 하루 일과 어떠셨냐고요? 오늘 하루 일과 뭐 했지? 아, 오늘 오늘 조혜진하고 토론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오늘 한복 하시는 분들 한복법이 없어가지고 한복? 네. 그래서 한복 하시는 분들 만났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또 나갔고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나 돼요? 대략? 평균? 요즘은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지역 행사가 많아요.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역이 한 너댓 개씩 돼요. 그리고 국회 일정이 있고. 오, 진짜 시간 하나 굉장히 좀. 네, 이제 타이트해졌어요. 계속 굉장히. 그리고 이제 요즘 지역위원회 선대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 교육을 12월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원 교육 초청 연사가 지금 많아요. 일정이. 그래서 토요일도 강의가 2개가 잡혀 있네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근데 1년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처갓집 식구들 모임을 하필이면 고나라기로 해가지고 또 욕먹게 생겼어. 뭐, 네 선거도 아닌데 뭐 대충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오전 10시에는 수원의 김영진 의원 지역구 당원 교육이 있고 5시 반에는 그 이재명 후보 그 조직이 있어요. 대동세상인가? 대동세상, 억강부역 대동세상? 네, 거기 또 강연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수원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가 5시 반에 다시 용인인가? 거기를 가야 돼요. 정치인들 일정이 만만치 않구나. 네. 대선, 근데 코로나 때 이게 확실히 좀 덜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선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키로수가 늘죠. 자동차. 아, 키로나 몸무게 넣는다구나, 또. 야, 여러분, 그 정청래 의원, 뭐 후원금 다 찾고, 뭐 해드릴 게 없네. 네?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마음이 짠하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마포 의뢰서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마포를 1등 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네.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니, 저 때문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 덕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근데 이게요.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 지지율이 안 좋았잖아요.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아주 보약이었어요. 네. 우리를 뭉치게 만들죠. 그렇죠. 네. 근데 벌써 뭐 골든 크로스 일어났던데요, 보니까.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마라톤 같은 경우도 뛰다가 1위로 뛰다가 누가 치고 올라오면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그 추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추세라는 게. 네. 한 번 이렇게 딱 뒤집히는 순간 이게 고착화돼 버릴 수도 있어요. 한 네. 10% 차이로. 그렇습니다. 워낙 품질이 안 좋죠, 저쪽 후보가. 그리고 이제 저기는 입을 열어도 사고 안 열어도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입은 짜장이 요즘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말하기 공포가 있으면 정치를 그만해야죠. 요즘 보니까 일정이 하나도 없어. 일정이 없어. 그냥 선거 그냥 그렇게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죠, 이제. 한때 막 검찰총장 그만두고 전언 정치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또 전원 선거운동을 하려나? 그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대비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 선거는 질 수가 없겠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메타버스 타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풀려요. 입이 풀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생각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 워낙 말도 못한 데다가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현장에서 실수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 주눅 들고 말하기 꺼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달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지금 타고 계속 다니면서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더 잘 나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이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대중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화를 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이소. 다이소를 가면은 응. 그 물건을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온갖 잡다한 물건이 있잖아요. 아, 그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휴식하려고 산행할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가면 영감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데 안 다니고 그러면 영감이 돼가지는 거지. 아이디어도 없고. 뒷짐지고. 네. 아이고리야. 자, 이종훈 PD가 지금 좀 늦네요.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전화 좀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되겠다고. 그래 전화하세요. 오지 말라고. 네. 올 필요 없다. 자, 가만히 있어.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살아있는 생생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밤에 전화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한 20분 시간 잡아먹더니 방송도 늦어? 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뭐야 안 받아? 안 받기까지. 엄청 빨리 오고 있나?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개청소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오고 있나 봐요. 오고 있을 때 급하게 올 때는 전화 못 받잖아. 이해하고요. 그러면은 오면 오는 대로 오는 거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둘도 충분히 하지. 혼자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1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마포을에 우리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정치인. 뭐예요? 심심하지 않아? 참 정치인은. 아, 그렇습니까? 네. 참 새날인 정청래입니다. 근데 실제로 네. 이 방송의 인기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면은 제 방송이 네. 제 방송이 뭐 나와가지고 보통 합쳐보면은 거의 한 50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재방송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정훈 PD 전화 좀 받고요. 네. 자, 여보세요. 왜 안 오십니까? 형님, 나 오늘 방송인 줄 몰랐다, 미안. 아유, 엄청난 방송사고를 지금. 이보세요. 2분 짜장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와. 여기서 가면 늦어요. 뭐 둘이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미치겠네. 요즘 정신이 없긴 해요. 간밤에 네. 방송 구성지를 딱 주고 주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구성지 받은 거 까먹은 거야. 정신이 없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훨씬 일찍 왔을 텐데. 자, 의원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방송의 균형이 저쪽으로? 안 맞아 지금.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돼. 잠깐 정리 좀 할게요. 화면에 다른 거 한번 띄워봐봐. 안 되겠다. 그림 하나 띄워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바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 또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겠죠? 이종원 못 온다. 그거 말고 그 전에. 제 방송도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정훈 때문인데. 어쨌든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본방송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방사수보다 재방사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조회수에 저는 없어요. 조회수 없다는 게요? 제가 안 봤으니까. 재방은. 본인은 볼 시간이 없는 거지. 저도 재방송 안 봐요. 네. 왜냐면 내가 다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거 또 재방송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이것만 해. 이것만 해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주말에 지금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타고 이제 막 지방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말에 이제 이런 방송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 말의 의미는 네. 이제 각종 이제 대선 관련한 방송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방송은 유독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서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장 분석 좀 중요한 게, 해보세요. 예. 예. 이 방송은 보수 쪽 사람도 봐요. 아, 그렇습니까? 정청래 나온다고 해서. 아. 그렇게 작동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셀럽의 역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유시민의 역할을 지금 의원님이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본방송 할 때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주말에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정청래가 나와 이렇게.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선거운동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진영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보수 쪽 사람들은 여기서 정보를 캐내가려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제 심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경원이 무슨 대선 관련한 방송 나온다 그러면 잠깐 볼 수는 있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길 가다가 지갑 뜯는 꼴인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셀럽의 역할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셀럽은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알게 모르게. 듣다 보면은 뭐 한 100명 정도 들어와서 보수 쪽 분들이 보다가 정청래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네. 싫어하든 좋아하든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동네에서 분명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니야. 국민의힘이야 골수. 근데 보는 순간 일단 반가워. 그러다가 좀 있다가 얼굴 표정이 굳어져. 아 참 나 국민의힘 지지자지.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나경원 지지할 때 느껴본 건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친절해요. 네. 근데 갑자기 악수를 나한테 먼저 청하는 거야. 네. 이게 한 5초 정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이었던 미움이 그 순간에 잊혀지더라고요. 한때 나경원 지지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과 접촉면이 이렇게 지역구 정치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고 지나쳐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은 인사를 했는데 저는 못 보고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적대입니다. 아 맞아. 역시나 싸가지가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문의 일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에서 에피소드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초선 때 격려잔치를 해요. 어느 큰 식당에서 한 200~300명 모여 계셔. 근데 좀 늦었어. 근데 막 빨리 가다가 고기 못 들어가고 넘쳐가지고 옆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소주를 해. 난 12시에.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 그럼 들어가야 돼요. 내 잔 한 잔 받아. 저 옆에 그 행사 가야 되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잔 받았어. 그 옆에 분이 내 잔도 받아.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고 이래? 그래 한 5잔을 순간 먹어야 돼요.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5잔 먹으면 얼굴이 좀 빨개지잖아요. 그럼 가잖아요. 젊은 국회의원이 대낮부터 술 먹고 다닌다고. 엄청 혼나요 또.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안 받아도 욕 먹고 받아도 욕 먹고. 아이고 참. 자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청래 생각. 네 오늘 방금 헤어진 것 같은데 김종인, 윤석열 뭐 만찬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은 왜 김종인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리고 김종인은 왜 이러나? 그래서 김종인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김종인은 네가 왕이야? 나는 상왕이다. 윤석열은 내 손바닥에 있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죠. 딱 이거 하나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나는 n분의 1을 제일 싫어하는데 김한길, 김병준과 엮어서 나를 3김 중에 3분의 1로 만들어? 이런 고얀지고 괘씸한지고 그 둘은 판석 가면 커녕 사또도 안 되는데 어디에 대전을 드리려고 그래?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종인의 생각은 상황, 밑에 윤석열 왕, 그 밑에 이준석 당대표 이런 수직 계열화를 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좀 센 사람들은 다 쳐내라. 그리고 자기한테 고분고분하게 말들 사람을 다 앉혀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의 고민은 안에 둬도 걱정, 밖에 둬도 걱정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두면 더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마이크는 나 혼자만 써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찌찌뽕이요. 왜냐면은 네. 제가 낮방송에 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날 것이다. 네, 그래서 무지와 오만의 만남이다. 무지오만의 만남. 그리고 분란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뭐 오히려 셀럽이 아닌 청년 뭐 위주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 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올드보이들 포진시키는 거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인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은 윤석열의 잘못된 이미지지만 부패척결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은행 뇌물 사건의 부패 전력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통 6070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30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올드보이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으로 흘러간 물로 물레가 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2030과는 더 멀어지는 거죠. 꼰대 정장의 이미지가 이제 그렇죠. 정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6070은 국민의힘 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형국인데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은 20대, 30대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실수하셨어요. 뭐 6070은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시면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서운해 하십니다. 일부가. 그렇지. 일부가. 한 파트가. 깨어있는. 한 부분이. 깨어있는 네. 6070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사과드립니다. 일부가. 네. 급사과. 다 네.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멘트를 꼭 쳐야겠다. 윤석열은 개사과, 정청래는 급사과. 예, 알겠습니다. 네. 급사과. 밖에 사과 맛있는 게 있긴 한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한테는 정책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책은 후보 본인의 철학이 일단 담겨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대전환 이런 지금 뭐 정책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검사로서 몸담았으면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검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검찰권 강화하면 되지. 아는 게 그거 하나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지, 검찰권 강화 이걸 정책으로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일단.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까지 줘버려. 이게 웃긴 게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 없애겠다. 이게 정책입니까? 야,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가끔 배우는 게 있어요. 오늘 어디가 프로가 가서 그러는데 미국은요 2억 5천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8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한 20억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억 3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7% 이게 선거 전략상 종부세 폐지한다고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는 않는 정책인데 그래서 경선 때 했던 정책이라도 자꾸 이렇게 수정해서 좀 낼 법도 한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구성해서 바쁘다는 걸 알겠는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 목소리, 자기 메시지를 내야 차곡차곡 득점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정책 메시지는 전혀 안 나와.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뭐 굳이 종부세 폐지 같은 거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실언이죠, 사실상. 그게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말할 기회를 줬더니 말을 못하는 사태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사태에는 진짜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무슨 축사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저 며칠 전에 이제 약의 날 이렇게 저도 축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뭐 봐서 읽는 사람도 있고 즉석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었는데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 그럼 이런 말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프롬프트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프롬프트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 오면 제가 정식으로 읽을 텐데 요 부분만큼은 10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좀 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 했냐면 말하다가 16초 남았네요. 16초 동안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가서 그냥 71초 98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고개만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도대체 1분 20초 조금 넘었고요. 정확히는. 그렇습니까? 우리 그걸 사사오입 해가지고 2분 짜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2분 짜장. 아니 근데 짜장도 2분 동안 안 먹고 있으면 좀 부르트잖아요. 제가 한번 알 수 없어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제가 의원님이 저 지역구 행사를 갔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재연을 하시든 네. 그 상황을 어레인지를 하시든. 네. 자, 다음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청래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세계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지구촌이 이제 하나의 이웃사촌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떨어져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화 문제가 됐죠. 우리는 1948년, 45년 해방될 때 그 이후로 독립한 국가가 한 180개 국가가 되는데. 자, 의원님 시간 지났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산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드디어 저희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저기 됐습니다. 보안용 끊어내세요. 국방력은 전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지금 갔다고 그럽니다. 일본을 앞서는 분야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와 미제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국제를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코리아 방역 때문에 한국의 위생, 환경이 좋은 이미지가 돼서 과자도 수출 잘 되고요. 농산물, 수산물도 냅둬 볼 거야.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해서요. 요즘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해달라고 한 3, 40번씩 요구를 받는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고 그만하세요.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된 이유는 윤석열 얼마나 무한하겠어. 그만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해야 불쌍해 됩니다. 죽겠네, 초고속 진짜. 인터넷망을 깔았던 김대중 대통령.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의 대전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화선진국, 문화강국,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자, 꼭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국어를 배우자. 한국 문화를 따라가자.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에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세종학당이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데인데 전 세계 84개 국가에서 234군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람 PD 마이크 꺼.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 강좌에 400명이 든다고 그럽니다. 100명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세종학당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머리에 든 게 많은데 네. 말 못하는 사람이 일부 있긴 해요. 네. 표현력이 떨어지고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눌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든 게 없는 사람은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우리 쪽에서도 발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 대처 능력은 그 내용을 똑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객석의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자기가 시간을 끌어주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시스템 고칠 때까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검사까지 한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말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당황스럽지만 사회자도 당황하시는군요. 그렇지. 사회자한테 땀 흘리는 거 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비상상황이 발생했어. 준비된 원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비상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고 써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참 그게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뭐 동료들이라든지 반응이 어땠어요? 그 이야기 다 누구나 하지 않았어요 그날?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뭐 댓글들은 이재명 찍어야 됐다 이런 게 때 막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걸 보내줬어요. 참 뭐 이러는 거 있어. 그래서 생방송 사고가 났다는데 이거 이종호이 잘하는데 오늘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제가 꼭 제가 사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못 올리겠더라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막 방송사고 쳤어요. 윤석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죠.
이거 이재명의 방송사고가 있으면 조중동이 대서특필 했을 텐데 윤석열의 방송사고라서 대서특필 된다 안 된다.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했더니 580개인가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다고 2번 안 된다고.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새날에서도 지금 그 관련한 영상 하나 더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회수가 지금 거의 20만 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 배경음악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런 거 보고 뭐냐면 세계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게 예정되어 있는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임기응변 능력도 안 되고 또 술 많이 먹어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 잘 못 끄집어내는. 술 많이 먹는데요? 검사들 특기가 그거 아니에요? 낮술 먹기. 특수부 검사들 특기 낮술 먹기. 저는 낮술은 안 먹어요. 나 밤술만 드시죠? 네. 술시가 돼야 돼. 술시가 돼야 돼. 술시가 7시? 아니 겨울에는 5시. 5시? 원래 술시가 5시부터 7시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나 근데 오늘 지금 박시영 대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문산 갔다 왔는데 소주를 주길래 나 새날 방송해야 된다고 안 먹었습니다. 이 책임감. 네. 윤석열과 다르시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실제로 아까 그 청내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을 좀 떠나가지고요. 네. 계속 부딪히고 지금까지 뭐 불협화음이 나올 때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은 그거를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을 여러 번 폭로를 했거든요. 딱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불신감 생기지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형과 B형. 예측 가능한 정치인 A형.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 B형은 한다면 안 해. 안 한다면 해. 김종인 전자는 이재명, 후자는 윤석열인데요. 김종인도 B형에 속해요. 네, 그래서 나 관심 없어요. 그러면 관심 많다는 얘기고요. 나 선대위원장 안 할 거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정치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이럴 때 네. 어떻게 되냐. 오히려 무관심해버리는 게 더 낫거든. 근데 그걸 못해요 지금. 보니까 덩치는 큰데 간은 작은 것 같아. 그런 것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서 네. 굳이 저 사람 저렇게 고집 부리는데 나는 김병준이나 김한길 쓰고 싶은데 네. 저 양반 안 와도 된다라고 사실 심리적으로 밀어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보로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한 거거든요. 다 아쉽고 그런 면에서는 김종인도 쓰고 싶고 김병준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싶은데 이 김종인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말고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자기 발 밑에 있어야 되고 같이 서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조차 자기 발 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김종인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흔히 보는 부부싸움 정도다. 도장 찍은 건 아니다. 집문서 나에게 달라. 옥새는 내가 갖고 있겠다. 도장은 내가 찍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지만 오늘 그 7개인가 본부장 임명을 했어요. 국민의힘 선대위에. 저는 이거 보고 민주당 진짜 반성해야 된다. 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대표가 미디어 홍보 본부장을 맡았어요. 이준석이. 저는 잘못 발표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직 총괄 본부장 주호영, 뭐 직능 본부장 김성태, 뭐 근데 미디어 홍보 본부장이 이준석이에요. 상임 선대위원장 겸직이겠죠?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짰던 선대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랬건 참신하잖아요. 당대표가 미디어 홍보 본부장까지 겸임한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거든요. 이런 게. 저는 그래서 그런 면만은 우리가 보면 실사구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의 그 방송 패널 경력을 그냥 활용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도죠? 그리고 어쨌든 젊은 감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은 상당히 오늘 그런 건 우리가 좀 그래도 아무리 적군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뜻을 반대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더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권력을 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둘이 만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정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 갖춰라. 가고는 싶은데 좀 더 달라? 그렇죠. 아 5만 원밖에 안 줬는데 50만 원 줘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윤석열의 선대위 장악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죠. 다한테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그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를 완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의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아니 아니라. 그렇게 되면 김종인 씨가 직접 나가시는 게 낫지 왜 윤석열이 본인이 지난 대선 때 나갔지 않습니까? 본인은 원래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었죠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도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했었다며. 그렇습니다. 네. 그거 참 웃기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나마 저는 김종인은 저쪽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나마 가장 진보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김종인은. 네네네. 그럼 김종인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미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 강령 정강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강 정책 1호가 뭔지 아세요?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예요. 국민들의 그 안정을 위해서. 그게 국민의힘이 헌법으로 치면 1조 1항이에요. 그게 기본소득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니들 당원 당규나 좀 바꾸고 나한테 기본소득 반대한다고 해라. 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나오는 그런 거죠. 거. 그거 만들 때 국민의힘에서 그때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분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 당원 그 강령에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그냥 나는 그 반문 정권교 여론만 가지고 선거 그냥 쉽게 치러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요. 정권 심판 그 정권 심판은 과거잖아요. 과거를 묻는 거잖아요. 총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선은 전망 투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구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의 정치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이게 이제 커다란 정책이지만 그게 정치 쟁점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정치 쟁점화를 누가 많이 시키느냐. 다시 말해서 내 앞마당에서 싸우느냐. 온정 경기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보통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도, 후보, 캠페인. 근데 구도는 이제 뭐냐면 뭐 1대1 구도냐 여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후보는 후보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캠페인은 정책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도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신의 선택의 영역이죠.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후보와 캠페인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다른 여론조사 막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까지 다 포함해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완전히 좁혀진 상태란 지금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후보의 질은 그나마 밑에 있는 사람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더 낮고 지금 지지율은 자기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 교체 여론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뒤집히면 이건 진짜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악재가 시리즈로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선대위 구성 문제를 가지고 삐걱삐걱 거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이 정책 역량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가 등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 그 리스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본부장 리스크에서요.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의 피부에 딱딱 와닿는 것은 부인 리스크예요. 설사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디테일이나 컨텐츠라고 해도 네. 부인이 등장하는 순간 네. 사실 지지율 한 5%는 까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 사람이 영부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도리도리 이렇게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0대 50. 그렇습니다. 본인 부인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돼 있거든요. 지금 시장부터 도지사까지 쭉 하면서. 그래서 큰 실수를 안 할 겁니다. 김혜경 여사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분도 뉴스버스 인터뷰할 때 봤잖아요. 이 목소리 이 톤이나 이게요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품격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 김우겸 의원이 그랬죠. 이분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이크 잡으면 폭탄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부인들 배우자 포럼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배우자 포럼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 포위. 배우자 포위. 네. 김건희를 감싸고 다니면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배우자 포럼 무슨 이불보에 싸가지고 그냥 꽁꽁 숨겨놓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한테는 예정돼 있는 악재들이 지금 본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진영으로서는 가장 큰 게 이제 고민이 이걸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관련자들 다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는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한다는 의미는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기소됐으면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동조하는 내부 세력이 많아지면 후보자 지위가 엄청 흔들릴 거고. 엄청 흔들리죠. 야, 첩첩산중이 남아있네. 저는 홍준표가 지금 선대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청년포럼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은근히 그런 걸 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이제 뭐 고발 사주라든지 하는 본인의 비리 관련된 부분이 이를테면은 그게 자꾸 정치적으로 써먹으면은 저쪽이 더 결집하는 효과를 주잖아요.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 자체의 자질이 없는 데다가 아까 말한 부인 쪽, 장모 쪽 이번에 양평군에서 다시 부과금을 한 1억 7천 내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입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 있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윤석열이 뽑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난 조건 떼고 특검하자라고 주장했잖아요. 그게 뭐 그러냐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결백이 입증이 될 줄 알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내가 꺼리킬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쌍특검으로 가자. 못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지를 점령한 거예요. 그건 신의 한 수죠. 사실 신의 그게. 한 수. 예. 결국은 못 가. 경선 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신의 한 수였던 것처럼. 예. 그러면 조건 없이 쌍특검 가자. 야, 이재명 후보는요. 저도 알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보는 모습이 최고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봐도 정치적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갖고 있는 컨텐츠에다가 네. 한 달 전과도 또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가끔씩 왜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은 뭔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 못 쓸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막 바뀌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매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국민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듣는 얘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죠. 자꾸 이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오늘도 이제 큰절하고 지난번에는 또 울먹울먹 하던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 가갖고 시장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 되겠네. 단적인 것만 봐도 그게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역 가서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연설하는데 연설이 너무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양념을 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전 가서 했던 말, 부산 가서 했던 말, 광주 가서 했던 말이 조금씩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지역 정서라든가 그리고 모인 사람들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되는 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메타버스 타고 호남 한 바퀴 또 돌고 이번에는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이라고. 하루 더 늘었더라고요. 네,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상당수 이제 자동응답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화 면접은 다음 주에 다 뒤집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에 우리 쪽은 기세가 오르고
저쪽에서는 또 윤석열의 본부장 리스크 같은 게 회자되고 본인의 무능력과 무식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돼서 심지어는 후보 교체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가 좋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좀이라도 이기기 시작한다.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되겠네. 그러니까 요즘 고무적인 것은 네. 포털에 댓글이 우리한테 불리한 게 별로 없을 정도예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론이다라고 다 덤비는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지금 저쪽한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그리고 거다. 이제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잠시 한 2주간 시련을 줬잖아요. 만약에 지금 선대위를 이재명 중심으로 경선 되자마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재명 중심으로 선대위를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팀 얘기 나오면서 박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탕평 선대위를 하면서 몸이 너무 굼뜨다. 2주 내내 공격하고 비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 그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게 어쨌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천우신조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네. 자 지금 소위 말하면 재세팅된 민주당 네. 선대위 거기 가볼 텐데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리셋 문제는- 아닙니까? 리셋. 리셋입니까? 네. 제셋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네가 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네. 사실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내부에서 보는. 아직 이제 보도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뭐 사무총장 정책위 모두 다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시스템이라도 사람을 바꾸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직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쓰기 편한 사람, 효율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다 전면 배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도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몇몇 주요 이제 교체되는 분들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전체 큰 틀은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막 유명한 정치인들 뭐 중진들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신선한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고 끌어가고 네. 실제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는 뭐 그런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약 뭐 준비하고 뭐 그리고 상황실, 비서실 뭐 필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요 모든 국회의원이 다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 국회의원들 지역에 뛰면 3,000표는 저는 좌우할 거라고 봐요. 진짜 열심히 뛰면. 지역구마다. 그러면 250개 곱하면 그게 90만 표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표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2배 효과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그렇게 이제 꾸려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나오는 메시지는 기성 정치인들한테 나온 메시지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네. 좀 신선해. 네. 뭐 소확행 같은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이제 와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야만데 그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티셔츠 입고 이제 퍼포먼스 하는데 내가 옆에 서가지고 e스포츠 국군 상무팀 요 얘기를 지금 빼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시연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다시 앉아 그래가지고 국군 상무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으로 다 뽑혔거든요. 그러더니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쓰더라고요. 야, 그게 뭐 게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진짜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경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경력단절. 네네. 그러니까 2대 남들한테 게임으로 열심히 이제 뭔가 자기 경력을 쌓아놨는데 군대 생활 동안 그게 없어지는 거라서 당장 프로게이머들한테 절실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국정감사 때 프로 선수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남자. 예. 근데 당연히 상무팀 뭐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게임을 즐기는 세대들 있잖아요. 세대들에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대한 e스포츠 연맹이라고 또 있습니다. 장애인 e스포츠. 거기도 갔는데 야, 저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 장애인들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e스포츠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게 치유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나도 뭔가 비장애인과 대결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스포츠를 또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e스포츠 이 부분도 굉장히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기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도 지역 스포츠, 지역 e스포츠, 그 다음에 학원 e스포츠, 그리고 대학의 학과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전 내려갔을 때 한 말인데 e스포츠 중계권료 있죠. 중계료 있잖아요. 네네. 그게 프리미어 리그 중계료보다 더 많더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e스포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미래 산업인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성세대 이제 김종인 의원 같은 그 나이 또래의 꼰대들은 이게 그냥 중독 뭐 이런 사회적 부작용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7대 국회 때요. 제가 이제 언론개혁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문광일을 갔었고 이제 신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내가 전문 분야를 키울까 하다가 우연히 공부를 하다가 e스포츠를 알게 됐어요. 근데 2002년도 통계예요. 지금 20년 전 통계를 그때보다 지금 더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의 4배를 온라인 게임이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미 20년 전에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어요. 이제 e스포츠로부터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엄청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6개 메달 종목이 됐어요. 정식 체육 종목이 된 겁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18년 스위스 로잔에서 IOC 총회를 하면서 IOC 위원장이 e스포츠는 정식 체육 종목이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IOC도 굉장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돈이 되니까요. 아하. 그런 것에 대한 이해 없는 또 어떤 후보들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이재명 지사 후보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딱 맞는 후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쉬었다 갈게요. 그 댓글창에 계속 뉴스타파 얘기가 나오는데 시사타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것 중에 그 정치 후원금. 네. 뭐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준 사람들이 뭐 변호사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서 네. 지금 뭐 구독 취소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셔도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뉴스타파의 대선 후보 검증 시리즈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를 지금 냈다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지금 이종원 안 나왔다고 시사타파 구독 취소냐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이제 황골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도 끝났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서 뭔가 황골 탈퇴하기도 전에 뭔가 국민들이 반응하는 느낌 같은 일종의 이건 운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런 맞았다고 게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모임을 한다. 창립식. 이게 제일 큰 행사예요. 예. 자, 민주당의 선대위를 이재명 후보에게 백지임하겠다. 가장 큰 뉴스예요. 가장 큰 뉴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사람들한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잘못하면 또 두드려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계속 이제 재임명한 걸 발표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비교적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슬림화되고 참신해졌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빵 때리는 게 전권임. 이걸로 50%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 뭐 특히나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문재인 정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만 반대쪽이나 중도 쪽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에 대한 불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180석 몰아줬는데 왜 한 게 없냐 이거 하나 하고 너무 이것은 올드하지 않냐. 백화점식으로 이런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불만을 얘기했으면 또 안 됐어요. 불만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터져 나가고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뉴스공장 월요일 날 얘기하고 제가 화요일 날 가가지고 이해찬 중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쌓이면서 결국 이제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굼뜨다. 기민하게 바꿔야 된다.
후보가 얘기할 정도의 판이 깔려진 거거든요. 그러자 바로 이제 호응한 거거든요. 일요일 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래서 고 선대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든다 말하고 나서 2, 3일 만에 뭔가를 지금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까지 기민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이 기민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왜 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실력은 당연히 발견인데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속도에다가 자기 걸음을 붙여갖고 빨리 올라가는 사람.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보다 더 앞서는 게 운이라는 건 천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방 후보는 계속 똥볼 차고 2분 가까이 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계속 부각되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미미한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메타버스 같은 걸 타면서 자기 실력 보여주고 네.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떤 2주 정도 뭐 이렇게 3, 4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모든 정권을 이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시마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지지율이라는 게요. 대선 지지율이 진영과 진영이 싸우는 거라 어떤 여론조사에서 뭐 윤석열은 5%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는 5% 올라가고 이런 여론조사 사실 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운이 사실상 따르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대통령을 전망이 밝게 하는 측면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비 하지 말고. 근데 추세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상승세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정돈이 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타고 이제 벌써 먼저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윤석열은 정책 발표도 없죠. 선대위도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출발선에서 지금 경선도 늦게 된 데가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 타고 종횡무진 전국을 누비는 거 그리고 바닥 지지세가 바닥이 다져지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웬만큼 신뢰성이 쌓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이 그냥 막 진짜 운만 좋아서 올라가는 거면 또 떨어질 텐데 이게 느낌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야, 부울경 갔더니 뭐 충청도 갔더니 엄청난 반응이 오더라. 네. 그게 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온 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야, 우리 지역에서 나 말고도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같은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효과입니다. 우리 푸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2002년 노사모 때 예. 노무현이 좋아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노사모의 감동적인 헌신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붙는 거죠. 그게. 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 타고 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네. 우리 동네에 오면 그러잖아요. 가 또 이재명을 외쳤던 사람들은 더 책임감이 들어요. 더 열심히 뛰게 돼 있고. 근데 이것이 자꾸 이제 불어나거든요. 지금 이 눈뭉치가 자꾸 불어나는 거, 눈덩이처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현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유 부끄러우신 분 진짜.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원 교육하러 이제 막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당 10운동을 하자. 일당 100은 너무 많아. 지지자가 중간층에 있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 10명은 꼬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예. 석 달 동안. 그건 못 하겠습니까? 하죠. 충분히 하고 하고도 남지. 이제 일당 100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당 10. 그다음 10명을 꼬셔놨어. 그럼 중단하지 않습니다. 10명을 꼬신 사람은 또 10명을 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당 10 운동을 하자. 그게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언론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타임부터 네. 온라인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마치 민주당이 욕 먹었던 것도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 타임마다 뭔가 도와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한 3, 4주 동안 지지층 일부가 막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올라. 그러면 사기가 팍 꺾이면서 고착화돼 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특정한 딱 필요한 타이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붙으면서 네. 야 이재명 대통령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게요. 변곡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국정감사 있잖아요. 그때 솔직히 푸나님도
야, 이거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해소가 된 거야. 국회의원들도 그때 컸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받겠다, 경기도지사 안 물러나겠다 할 때 이 네. 양반 자신감 있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그 국정감사가 굉장히 컸고요. 분위기 방향을 트는데. 그리고 아무리 탈탈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뭉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눈치를 잘 보지 않습니까? 조응청도 뭉치고 다 뭉쳤잖아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막 지지하려고 막 더 이렇게 과잉으로 막 외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큰 분수령이 좀 됐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수진 의원이 뭐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은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이익을 취한 건데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결국은 대장동 터널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장동이 별로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파파도 안 나왔는데 네. 그 뉴스의 시작이 이재명이 한 대장동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엄한 곳으로 가니까 별로 그렇게 네. 뉴스거리가 그래서 지금 사라져버려요. 대장동의 터널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게? 형수 욕설? 그 우리가 달실드 쳐놔서 네. 막 조회수 막 몇십만씩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아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는 욕설이 아니라는 네.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메타버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주말에 뭐 이제 호남 쪽을 갈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그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늘 이재원 PD가 나왔으면 네. 이재명 후보랑 같이 차 안에서 했던 토크 같은 거 생생하게 들어보면 딱 좋은데 네. 확 이정원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아무튼 그 메타버스가 막 시간 초를 아끼는 그런 행사들로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같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윤석열은 못하는 일이죠,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안 받네. 또 올 거예요. 전화 끊으면 또 다시 올 거야. 엄청 미안할 거야, 나한테. 자, 그런데 음. 이제 메타버스 이제 컨텐츠 이걸 떠나서요. 예를 들면 제가 지지난 총선 때 덕헌 유세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10군데를 찍잖아요. 버스를 타고 덕헌 유세단. 그러면요. 진짜 바쁘거든요. 그럼 바쁘면은요. 더 신나요. 그치. 그렇거든요. 일정이 많으면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비군 교육 가면 그냥 아무 데나 털푸덕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을 다니게 되면 현장형으로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엔돌핀도 막 돌고. 그러니까 작두탄 느낌? 이런 걸로 막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지. 어차피 공식 선거운동 하면 또 그 길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알고 가는 거죠. 그럼요. 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행군 군대에서 해보면 보통 이제 천리행군을 하면 하룻밤에 한 60-70km 걸어요. 근데 천리행군을 세 번째쯤 하잖아요. 그럼 이 코스를 알아. 이거 얼마나 힘들다는 걸 내가 페이스 조절도 가능해. 네. 왜냐하면 그 행군을 뭐 하룻밤에 70km 걸어간다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15km 정도 걸었을 때예요. 더 이상 못 걷겠다. 근데 그러려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군대를 안 가서 행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식으로 얘기할게요. 단식으로. 예, 좋다. 단식. 24일간 제가 했습니다. 만으로. 3일째가 힘듭니다. 8끼에서 9끼 넘어갈 때. 진짜 먹고 싶은 네. 삼겹살 옆에서 고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에 7, 8일째가 어렵습니다. 아. 그 다음에 14일째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면 염소똥만하게 나와요. 그게 계속. 한 2주간이요. 숙변이 빠지는 거지. 숙변이 빠지는 거예요. 그 건강에 좋다면서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괜찮대요. 2주간은 지방지를 태운대요. 괜찮대요. 2주간은. 근데 이제 2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태우고 3주 넘어가면 이제 내장을 태운다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주 넘어가면 좀 이제 위험하긴 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단식도 제가 24일간 해봤기 때문에 단식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 고비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위험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다니면서 나 지난번에 여기 포항 왔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난번에 나 울산 여기 왔었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굉장히 더 반가워요 또. 보세요. 우리가 한 이야기 오늘 신나서 하잖아요. 네. 우리의 신나는 에너지가 네.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또 전달이 되고 네네. 저는 이런 거거든요. 선거 지금 저도 여러 번 치렀잖아요. 장애에서. 네. 그러면 선거를 이기는 쪽은 뭐냐면은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후보가 확실히 당선이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당선되기 힘들어요. 윤석열 1분 30초 동안 지지자들을 너무 부끄럽게 했죠. TV조선 보고 있는 우리 영감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지 못하고 사실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실 때 어쩌다 보면 정치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정치 이야기 하는데 내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충청도 사투리를 제가 쓰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 윤석열이 써준 게 없으면 말을 못한디야. 말을 못한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화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써줘야 말한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이제 시장 바닥에서 즉석에서 연설을 한 15분씩 해버리는데, 다 똑똑하더만. 이런 거요. 아니, 원고도 없이 말 잘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은 제가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뉴스공개. 남자 박근혜다. 수첩 없으면 말 못하는 박근혜. 프롬프트 없으면 말 못하는 윤석열. 근데 이제 이게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다가 이제 막말 망언에다가 이제 그런 프롬프트 없으면 말 못한다는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면은 그 비슷한 상황들에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만회를 해야 되니까 네. 오버하게 되거나 과하게 말이 많아진다거나 이 방식으로 하다 보면 또 막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언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지지율까지 빠지면 내부에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리기 시작하고 야 저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체론 나오면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근데 윤석열은요. 이건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지적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윤석열은 사람 취조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을을 윽박 지르는 거 했잖아요. 윤석열의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갑의 위치에서 을한테 얘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도 그래요. 이 사람들 뭐 120시간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입장 있잖아요. 자기가 국민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높이 올려놓고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항상 아래로 내려보면서 얘기하는 듯한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 가르치는 것 같은 난 다 알고 있다. 지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 귀에 짝짝 붙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발표를 하다가 나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임기응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감정이 정말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느낀 거예요. 옆에 사람들 다 당황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능동적이면서 뭔가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 타이밍에 절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행사가 보도가 안 될 걸 보도가 된 거예요. 절한 거 하나만으로도. 뭐 그걸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마치 직업이 대통령 선거 나올 것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숨겨진 일인지 제가 보면서 이재명이 뚝뚝 걸어가서 갑자기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고개를 숙여서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순간 있잖아.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렇게 앉아있었으면 굉장히 또 비판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절을 했다면 짜서 한 거라 진정성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황이 딱 보면 이재명 후보가 순간적으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느끼는구나가 느껴지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 우리 가끔씩 왜 지지율 안 나오고 그러면은 방송할 때 좀 미안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네네, 사기 주고 네네, 있는데 대선은 더군다나 선거 자체가 전쟁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군사들의 사기인데 기세 싸움이죠. 이 기세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방송하는 걸
뭐 내 주위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말 정치 잘할 것 같던데요. 정말 똑똑하던데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한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 같은데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한테 정권 교체 용도로 써먹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정세가 좋은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밟고 가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차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란이 없는 선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어쨌든 지지율이 40%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컨텐츠가 많다는 거거든요. 컨텐츠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TV 토론 가면은 다 디테일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디테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몇 달 만에 속성과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계속 호재만 있을 것 같고 윤석열은 악재만 있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바뀌는 것들 중에 혹시 그 민주당 사무총장 바뀐다는 설이 있던데 당연히 바뀌죠. 지금 그 국민의힘도 바뀌었잖아요. 자기 최측근으로. 네.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후보하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좀 친한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이 말하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지? 또 후보는 내가 이 말하면 또 사무총장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맞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받았는데 뭐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런데 아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무총장만 바뀌어도 상징적인 자리는 바뀌는 거잖아요. 사무총장을 바꾼다는 건요. 후보 빼고 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야,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막 지지고 볶아서 막 자기가 뭔데 그걸 바꾸냐 하는 그런 목소리 안 나오고 네.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밖으로 내밀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지지층들이 이제 어떤 특정 시점부터 좀 덕이 올라서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처럼 막 그 총괄 선대위원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집에 가버리고 막 또 찾아가서 밥 먹고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언론이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이제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더 땡큐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이 하는 순간 홍준표가 합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김종인이 더 중요합니까? 홍준표가 더 중요합니까? 윤석열의 입장으로서는 난 참 도대체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경선에서 2, 3등을 했던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 그렇지. 같이 밥도 못 먹고. 불과 6.3%예요. 차이가 근데 홍준표하고. 그걸 그냥 놓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밥도 안 먹고 선대위 합류 안 한 거거든요. 합류 안 하고 사실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하여튼 언론에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냥 뭐 안 하잖아요. 의뢰껏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거. 윤석열이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은 쪽에서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밑바닥 민심이 이재명 후보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둘이 해도 되네. 이정원 전화해. 자, 여러분 시사타파 TV 오늘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이정원 PD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엄청 바빠서 네. 그 바쁜 게 아마 정신없을 때 제가 이 경우를 당한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데 네. 언제였냐면 조국 장관 관련해 갖고 검찰개혁 집회할 때 네. 매주 막 100만 200만씩 올 때 있잖아요. 그 전주에 나한테 했던 말 까먹어 버리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시사타파 TV 구독 좀 해주시고 새날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시사타파 TV 더 잘해라. 까먹지 마라 하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떴다 정청래 채널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이 방송에다가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물러갈게요. 네.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